자, 안녕하세요. 네, 올해부터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2016으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약간이에요. 약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도 또 많이들 하시는데, 거의 약간 순서들이 좀 바뀌고, 순서들은 또 아니고 사실은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좀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을 예시를 좀 들면서 앞으로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서 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뭐 최소 목표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좀 잡아들고 싶어서 이제 요 PT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거창하게 뭐 합격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100점을 맞으면 좋죠. 100점을 맞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70점이 합격 점수잖아요. 네. 70점이 딱 70점 맞고서 합격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죠. 네,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액세스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액세스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액세스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쓰지 않으셔서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엑셀보다 더 쉬워요. 엑셀보다도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더 쉬운데 엑셀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래도 많이 쓰셨잖아요. 물론 많이 안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 이유 뭐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 근데 엑세스는 사실은 비슷한 자격증이 뭐 있어도 응시를 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스 같은 경우도 엑세스를 안 보고 아웃룩 같은 것들을 많이 보죠. 뭐 사무자동화는 뭐 물론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점 맞으면 좋은데 최소한 70점은 넘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제 바뀐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겸. DB 작업이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DB 구축이죠. DB 구축. DB 구축이 이제 나오는데 30점이죠. 30점. 네. 그래서 30점이 이제 문제가 나오고 목표 점수는 30점이에요. 최소 목표 점수예요. 최소 목표 점수. 30점 다 맞아야 돼요. 이거 다 맞으셔야 돼요. 다 맞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테이블 작성하는 게 5문제가 나오죠. 이게 큰 카테고리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 안에 5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에 4점씩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점이거든요. 여기서 20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한 문제 정도는. 그런데 틀리시면 안 돼요.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게 여러분이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뭐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게 약간의 패턴만 조금 이제 뭐 필수냐 선택이냐 숫자냐 뭐 문자냐 이런 것만 구분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5점. 그 다음에 관계 보통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세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뭐 관계 대신에 필드 조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해서 나오겠죠. 다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거. 거기에서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4점이겠죠. 마이너스 4점. 예, 근데 그것도 맞아야 된다.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다 맞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입력 및 수정, 폼이죠. 네, 폼이죠. 예, 폼하고 사실은 조회 및 출력 보고서랑 비슷하죠. 얘들은 패턴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작업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폼부터 25점인데 저는 이제 20점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폼 완성이 역시 이제 테이블 작업처럼 얘가 이제 3점씩이거든요. 5문제가 15점이에요. 얘가 15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이거는 뭐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건 다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통 이제 매크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벤트 프로시저보다는 훨씬 쉽죠. 매크로가. 대신 이제 그 웨어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건부서식은 맞춰야 되죠. 이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맞춰야죠. 조건부서식 여러분들이 뭐 엑셀에서도 조건부서식 이제 함수 넣어가지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하이폼이 나올 수도 있고 콤보사 이거 두 개 나오면 완전히 땡큐죠. 땡큐. 이거 두 개 나오면 땡큐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얘가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맞춰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점이에요. 그래서 20점. 그래서 이제 이 폼 완성하는 건 다 맞고 매크로나 조건부 서식에서 하나를 맞춰라. 혹은 매크로하고 하이폼에서 하나 맞춰라. 매크로하고 콤보 성제에서 하나 맞춰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회 매출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폼처럼 보고서 완성이라 해서 3점짜리가 5개 나오거든요. 이거 무조건 맞춰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벤트 프로시저, 가장 2010에서도 제일 어려워하던 부분이죠. 이제 다행히 배점이 5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전에서는 이제 마지막 파트 4에서 파트 3으로 이제 옮겨왔는데 뭐 어려우면 틀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추면 좋다. 맞추면 좋은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건 내가 다 맞는다는 조건으로 이거는 공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요거는 너무 부담 가지면 그냥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 이제 이거를 다 맞는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15점으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마지막에 처리 기능, 쿼리죠. 쿼리인데 얘가 이제 네 문제가 나와요. 네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4점짜리가 하나 나오고요. 3점짜리가 7점짜리가 3개 나와요. 그래서 여기 37에 21에 25점. 그래서 배점이 25점이거든요. 자, 이 쿼리 4점짜리는 선택 쿼리예요. 선택 쿼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맞아야죠. 이건 당연히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4점은 이제 일단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7점짜리들. 7점짜리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맞췄으면 하는 게 저의 이제 바람이에요. 주로 이제 크로스 쿼리 한 문제 꼭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맥에벤스 쿼리라든가 뭐 불일치 검색 쿼리, 뭐 업데이트 쿼리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혼합해서 나오는데 세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한 문제 정도 맞췄으면 해요. 한 문제 정도 맞췄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4점짜리 하나, 7점짜리 하나. 그래서 이제 요거 10일이겠다. 여기 10일. 이렇게 10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다 합치면은 76점 정도 되겠네요. 76점 정도. 이렇게. 이건 최소 점수예요. 제가 여기 최소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쿼리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두 문제 정도 맞추세요. 근데 요거는 맞추실 거고요. 여기 세 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만 맞춰도 굉장히 여유 있거든요. 얘가 7점짜리거든요. 굉장히 크잖아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잡은 최소 점수예요. 최소 점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 합격하는데 이렇게 그건 뭐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걸 많이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꼭 맞춰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2010보다 더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0보다 조금 문제가 더 쉬워졌다. 문제 자체가 쉬워진 건 아닌데 이제 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합격하기 더 편해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엑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물론 비슷해요. 나오는 건 비슷한데 어떤 문제가 나한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패턴들을 한 번씩 잘 정리해서 이럴 땐 이렇게 풀고 뭐 또 잘 모르는 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뭐 70점이 넘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콘텐츠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정리를 잘하고 시험 볼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컨텐츠들은 제가 작업을 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어떤 문제 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문제들이 이제 바뀌게 되었구나, 바뀌어서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액세스를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액세스를 회사 다닐 때 꽤 오래됐죠. 네, 개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액세스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친숙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커마를 보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엑셀보다는 더 쉬워요. 네, 엑셀은 사실은 난이도가 좀 특히 함수 부분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액세스는 사실은 엑셀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액세스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난이도는 더 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위주로 오늘은 이제 어떤 문제 풀이라기보다는 이런 건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제 그런 강의 포커스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겁니다. 첫 번째 DB 구축은 이건 무조건 뭐 다 30점 맞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틀리면 안 돼요. 여기는 틀리면 안 되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세 파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테이블 완성은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인트로 할 때 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 완성에서 5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다 맞으셔야 돼요. 이거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구매 테이블이 이제 디자인을 봐야 어떤 필드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오른쪽 키를 누르면 바로 디자인 보기가 있죠. 자, 구매일자 4번 제품 번호를 기본키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으면 뭐 이거는 뭐 한 번에 하셔도 되고 하나씩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에 하시려면은 뭐 연속되어 있으니까 Shift 누르고 그죠? 이렇게 구매일자 4번 제품 번호 아니면 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뭐 오른쪽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기본 키. 근데 이제 이렇게 누르니까 여기 하나만 선택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는 여기 이제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보면은 요 기본 키라고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물론 이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죠.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수준이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매일자면은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이 필드를 클릭을 하면은 현재 날짜와 시간이네요. 네, 날짜와 시간이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값이라고 있거든요. 화면 아래쪽에 여기다가 이제 now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now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날짜와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문제는 날짜가 나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투데이겠죠, 투데이.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엑셀에서도 now 함수, 투데이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짜와 시간은 이제 now 함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매 수량이 여기 있죠. 예, 구매 수량은 여기 있고, 자, 지금 필드를 현재가 이제 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 바이트를 갖다가 뭐 정수 롱으로 바꿔라. 바꿔주면 되죠. 뭐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1 이상의 값이 입력되도록 해라. 유효성 검사 규칙이죠. 예,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1 이상이니까 네, 뭐 크거나 같다라고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자, 제품 번호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네요. 여기 밑에 아래쪽 인덱스가 지금 현재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눌러주면은 중복 가능, 중복 가능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액세스 강의를 데이터베이스 강의죠.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이제 할 때는 이 인덱스가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커먼에서는 사실 저 인덱스가 저 설정하는 거 정도만 알면 되지 사실은 저 내용까지 깊이까지는 사실은 알 필요가 없겠죠. 예, 부분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예, 대신 이제 5번 문제는 조금 어렵죠. 예, 이게 그 다양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리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뭐 굉장히 뭐 이거 입력 마스크 이제 뭐 문자인데 이걸 갖다 전부 다 어떻게 외워요, 그죠? 딱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있거든요, 사실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T-0001, 그러니까 앞에 문자, 그다음에 대시, 숫자 4자리 이렇게 이제 출제되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이 입력 받을 때 편하게 입력 받기 위한 게 바로 입력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 번호잖아요. 지금 제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그 입력 마스크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일단 보니까 T네요. 근데 T가 대문자냐 소문자네요. 대문자, 소문자. 보통 대문자로 출제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보니까 반드시 입력되도록,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면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는 여기다가 L이라고 쓰시면 돼요. 예, 대문자로 L.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선택이면은 물음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면은 0, 그 다음에 숫자 또 선택은 9. 뭐 이 몇 개 있죠. 0, 9, 그 다음에 L 물음표, 그 다음에 뭐 A, 뭐 대문자 A, 소문자 A,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 판단하셔서 여기다가 L을 쓸지, 그 다음에 뭐 물음표를 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몇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시는 이거는 이 대시로 표시를 하라 했으니까 대시로 표시를 하고, 숫자가 4자리인데 이게 필수니까 여기다가 필수는 0을 4개를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이게 선택이라면은 9를 4개 써야 되죠. 9를.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미콜론, 그 대시가 저장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하셔야 돼요. 세미콜론 한 다음에 이 그 데이터를 꼭 저장을 하려면 여기다가 0을 쓰셔야 돼요. 0을 이렇게. 만약에 공백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이 뭐 이렇게 그 다른 문자를 이렇게 쓰시면은 그러면은 걔는 이제 그 저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시가 저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쓰면은 대시도 같이 데이터로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미콜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 밑에 뭐 언더바라든가 이렇게 네가 몇 자리 입력할 거야라고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언더바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 받을 때 저 언더바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 되게 편하죠. 이 기능이. 저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출제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시면은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대문자 L,
대시, 네,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L하고 0이 4개 들어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저 대시가 데이터로서 저장이 되게 하려면 0을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데이터로서 우리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1이나 공백을 하시면 돼요. 1이나 공백을 지정하시면은 이제 저 대시는 들어가지 않고 데이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하고 언더바한 거는 내가 입력받을 때 언더바가 나오게 하겠다. 네, 이런 여러분들이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X로 표시하면은 입력받을 때 X가 나와요. X가. 예. 뭐 0을 5를 표시하면은 뭐 입력받을 때 5가 나오는 거고. 예, 그런 이제 마지막에 입력받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거 꼭 다들 저장하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뭐 뭔가 이제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뭐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뭐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뭐 그런 것들. 요거 그냥 다 긍정적으로만 누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요게 5문제 나오는 거예요. 4점씩.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 문제는. 이거 틀리시면 답 없다. 네. 자, 두 번째는 뭐 보통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그냥 무조건 맞아야죠. 네. 뭐 시험 문제 텍스트 파일이 나올 수도 있고 액세스 파일, 뭐 엑셀 파일, 주로 엑셀 파일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오는 방법. 그래서 이제 해당 지정되는 폴더에서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 새로운 테이블을 갖고 올 건지 기존 테이블에 추가할 건지 아니면 연결해서 가져올 건지 얘는 가져오는 거고 얘는 연결하는 거잖아요. 요거 구분 꼭 잘 하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머리글 얘가 우리가 XS에서는 필드명이라고 하죠. 4번 제품 번호 판매 수량 이런 거를 필드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머리글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이제 머리글이 있죠. 사실은 그죠?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건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아마 바꾸라는 말 거의 없을 거예요. 대신 여기서 이제 기본키 추가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4번을 추가를 했으니까 여기서 누르니까 필드가 좀 나오긴 하는데 4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없음 나올 수도 있고 액세스에서 기본키 자동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요거죠. 이렇게 다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판매 내역으로 하라 그랬죠.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다.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다. 이것도 뭐 이건 저장하라는 말 거의 안 나오거든요.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판매 내역에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관계도 되게 쉬워요. 관계도 엄청 쉽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사실 엄청이란 말은 좀 그렇고 조금 이제 문제가 한번 이렇게 꽈서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어렵지 않게 출제는 돼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관계 지금 관계가 없는데 테이블 표시를 해서 지금 이제 구매하고 그다음에 사원 하고 그다음에 제품 이렇게 추가를 할 거네요.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뭐 하나씩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한 번에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는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거의 문제 풀이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매 테이블의 4번 필드가 얘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제 사원 테이블의 4번을 참조하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되죠. 이 드래그해서 놓으면 돼 위에다가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참조 말결성 유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변경되면 같이 변경되라. 보통 이 두 개가 보통 다 같이 출제가 되죠. 네,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뭐 이게 관련 레코드 삭제 이것도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가 체크가 되는 거네요. 만들기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계가 설정이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구매 테이블의 제품 번호, 구매 테이블의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제품 번호가 제품의 제품 번호 똑같아요. 똑같이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죠. 네, 그래서 사실 관계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것도 설명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 끝나면 닫기 누르시고 꼭 저장은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30점이에요. 예. 우리가 70점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점. 거의 뭐 그죠?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B 구축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답 없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죠. 네, 이제 뭐 일명 폼이죠, 폼. 네, 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점은 25점이에요. 25점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인트로 할 때 제가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일단은 이제 이 5문제 앞에 처음에 나와 있는 폼 완성하는 거 여기 다 맞아야 돼. 이거는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일단 이거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지금 보시면 한번 잠깐 볼까요? 구매 정보 입력. 이거 워낙 이게 그 다양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뭐 이번 한 번만 하고 강의를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공유하는 것들을 이런 콘텐츠들 만들어서 공유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양하게 출제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매 정보 입력 폼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일단 그 이 폼에 현재 그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폼이 있으면은 폼 뒤에는 사실은 그 테이블이나 쿼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연결을 시켜줘라 일단. 네, 그래서 이제 구매 정보 쿼리. 그러니까 사실 요거거든요. 얘를 연결시켜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그 속성 시트가 이 폼 작업할 때는 속성 시트가 항상 나와 있어야 되겠죠. 얘가 이제 이게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밖으로 빼놨어요. 시험 볼 때 상관없어요. 시험 볼 때 빼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빼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폼에 여기 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얘가 누를 때마다 이게 다 달라져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폼에 그 데이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보면은 레코드 원본이 없어요. 그죠? 이게 현재 없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테이블하고 폼이 쿼리가 쭉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는 구매 정보 쿼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변화 없죠. 변화는 없는데 이제 그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제 보여지거나 입력을 할 때 저 쿼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쿼리는 사실은 쿼리 뒤에는 테이블이나 쿼리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테이블 뒤에는 아니 쿼리 뒤에는 테이블이 있는 게 맞거든요. 네. 이것도 설명하면 제가 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1번 작업이 끝난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연속 폼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해라. 네, 이거는 형식에 가면 있어요. 형식에 가면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거든요. 눌러서 또 연속 폼으로 하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요. 이게 이제 폼을 보여줄 때 이제 연속 폼하고 이제 이 기본 폼이 단일 폼이 이렇게 좀 다르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연속 폼보다는 단일 폼을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거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충 보면 여기 몰라도 여기 다 답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충 어디 가면 있다라고 그 정도는 아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txt 성명.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 성명에서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게 이 데이터에 보세요. 여기서 이게 성명을 누르는 게 이게 가장 이제 그 좋은 이런 방법인데 이게 가장 좋은 그 간단한 방법이죠.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이 tx 성명에서 지금 문제 보니까 dlookup 함수를 쓰라고 그랬어요. dlookup 함수. dlookup 함수를 써서 여기서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얘가 이제 txt 성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txt 4번에 해당하는 성명이 표시되도록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그 4번이거든요. txt 4번 얘가. 네, 그래서
4번에 그 txt 4번에 해당하는 성명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직접 선택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dlookup 함수를 써라. 그래서 dlookup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작성기, 식작성기를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써볼까요? 그래서 는 한 다음에 함수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직접 이런 같은 경우는 dlookup 함수로 쓰라 그랬으니까 직접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충 조금 쓰시면 이렇게 답이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dlookup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필드, 어떤 필드를 쓸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제 구매 정보 입력 폼이잖아요. 얘가 이제 구매 정보 쿼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매 정보 쿼리를 제가 잠깐 보면은 여기에 이 성명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그죠? 성명이라고 하는 필드. 이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dlookup 함수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여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올 그 필드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쓰실 게 테이블이나 쿼리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매 정보 쿼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구매 정보라고 이렇게 테이블이나 쿼리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띄어쓰기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제가 한칸 띄운 거예요. 그다음에 조건을 쓰셔야 돼요.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얘가 txt 성명이거든요. 얘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txt 성명 필드와 4번이죠. 4번. txt 4번. 그래서 4번 이 앞에 요 4번이 얘랑 그다음에 이 구매 정보에 있는 구매 정보 테이블 이름은 4번이거든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lookup 함수는 이제 함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드, 그래서 구매 정보는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 그러니까 구매 정보에 있는 성명을 가져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명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갖고 오냐? 지금 이 폼에 있는 txt 4번하고 그 다음에 구매 정보에 에 있는 4번이 같은 거에서 같으면 그 같은 거에 성명을 갖고 와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lookup 함수에 대해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올 필드, 그 다음에 쿼리나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뒤에 조건. 그래서 이제 txt 4번 이거는 이제 폼에 있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4번은 구매 정보에 있는 필드명이죠. 얘가 같은 거를 가져와라. 이제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아주면은 그럼 요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그럼 이제 아까는 이제 여기서 언바운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필드랑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이 폼 보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쿼리에 있는 정보를 가져온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가져온 거죠. 여기 있는 정보를. 이렇게. 네. 그래서 요 dlookup 함수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txt 4번 얘죠? 4번이 txt 4번.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이동할 수 없도록 탭 속성을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또 여러분 잘 모르시면은 여기 어디 있지 이게 잘 모르시면은 여기 모두에 가면은 쭉 내려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기타에 가보면은 여기 탭 정지가 지금 예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요거를 아니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폼에서 데이터 입력받을 때 탭키를 누르면 하나씩 이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누르면 거기에는 이제 항목이 들어가지 않아요. 탭을 눌렀을 때 그런 거 설정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txt 총구매 금액 딱 봐도 이제 얘죠. 딱 봐도 얘인데 데이터 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구매 금액의 합계네요. 그러면 이제 또 함수 쓰셔야 되죠. 직접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sum 합계니까 여러분들 sum 쓰시면 돼요. 이렇게 sum을 쓰시면은
그럼 이제 가로 열고 이거 이 구매 금액이죠. 예, 구매 금액, 구매 금액 가로 대가로 닫고 가로 닫는 거죠. 예, 그 필드를 쓰실 때는 항상 그 대가로 안에다가 쓰셔야 되거든요. 대가로 안에다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 구매 금액의 합계. 예, 그래서 구매 금액이라는 거는 필드 이름이기 때문에 꼭 좌우에 대괄호로 입력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 하고 나면 꼭 한번 이렇게 미리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이상이 없는지, 결과가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계속 하는 거네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 네, 조건부 서식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하는 조건부 서식과 비슷하긴 한데 좀 쉽죠, 이 문제가.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니까 본문 영역에 있는 거 모두 다 설정할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본문 영역에 있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컨트롤 A 눌러서 이건 다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건 서식에 보면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른 다음에 이제 세기축을 해야 되겠죠. 세기축을 눌러서 네, 여기 이제 이건 필드 값이 아니라 어떤 이제 값이 아니라 이건 식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식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보니까 구매 수량이 90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가 필드를 쓸 때는 대괄호를 꼭 쓰라 그랬죠. 네, 그래서 구매 금액 대괄호, 그죠?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굵게 밑줄, 뭐 별거 없죠. 굵게 밑줄, 이렇게 여기 뭐 색상 같은 거 바꿀 때는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런 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지금은 여기 변화 없어요. 여기 변화 없는데 여기 이제 이걸 갖다가 폰 보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뭔가 좀 구매 수량이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다 까맣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요거를 다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구매 금액이 아니라 구매 수량이죠. 어쩐지 다 지금 까맣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 수량이니까 확인 눌러주고 어쩐지 아까 다 까맣게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죠? 이렇게 나와요. 아까 여기가 90이라 해서 잘못했죠. 여기가 90이죠. 이렇게 해서 설정되는.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는 꼭 한번 이렇게 폰보기로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시로 보셔야 돼요. 이거 저장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이 거의 비슷한데 이 매크로 만드는 거예요. 매크로. 그러니까 매크로하고 프로시저가 있는데 이 폼에서는 사실은 매크로 문제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매크로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사원 정보에서 볼 거니까 사원 정보에서 디자인 보기로 볼 거고요. 자, 일단 매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크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오픈 리포트네요. 그래서 오픈 리포트. 그리고 이제 보고서 이름은 우리가 구매 정보죠. 구매 정보. 보기는 인쇄미리 보기로 볼 거죠. 인쇄미리 볼 거고. 자, 그냥 확인 누르면 요거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제 항상 조건을 쓰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갖고 올 거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충 보면은 여기에 이제 4번이 들어오면은 이 4번에 있는 내용만 인쇄 미리 보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건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가 4번 가지고 핸들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필드 4번 필드를 이렇게 대괄호로 해서 쓰겠죠. 자, 그러면 이 4번이 어떤 4번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이 사원 정보 여러분들 이 폼에서 요 사원 정보 이 폼에서 갖고 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폼스, 이렇게 폼스에 너 어떤 폼이야라고 하는 거 느낌표 한 다음에 우리 제가 이제 여기서 사원 정보 폼에서 할 거예요.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느낌표하고 이 4번이 모랑 같은 건데 그럼 이제 txt 4번하고 같은 걸 갖고 오겠죠. 요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 4번에 지금 보면 얘가 이제 이 tx 4번이거든요. tx 4번에 여러분들이 이 폼에 있는 얘랑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4번은 이 열려고 하는 요거는 이제 보고서의 필드죠. 보고서의 필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열려고 하는 게 구매 정보잖아요. 구매 정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제가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요 4번이 있거든요. 이게 4번이잖아요. 4번. 요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쪽에서 이 txt 4번하고 이 구매 정보의 요 4번하고 여기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지정한 4번과 여기에서 지정한 4번이 같은 것만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매크로죠.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필요 없고 요거는 이제 저장을 해서 지금 저장을 지금 보니까 이제 보고서 출력으로 하려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요까지만 하면 사실 거의 다 한 거죠. 보고서 출력 이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디다 지정할 거냐면 여기 그 CMD 미리 보기 CMD 미리 여기다 지정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벤트에서 지금 클릭이겠죠 아무래도 클릭해서 지금 여러분이 만드신 걸 요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걸 눌러주면은 이제 여기에 4번과 이건 폼이죠. 이건 폼. 근데 이제 여기 구매 정보에 요 4번이 있는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거 3개만 나왔네요. 이렇게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조건부 서식하고 보고서 컨트롤 물론 이 유형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다른 유형이 나오더라도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맞으셔야 돼요. 물론 아까 폼 속성은 여러분들이 그건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되고요. 폼 완성은 그건 다 맞으셔야 되고 이 두 문제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된다. 그래야만 얘가 이제 5점씩이거든요. 그래서 10점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20점은 맞아야 돼요. 여기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30점 맞고 여기서 20점 맞으면 50점 맞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세 번째, 보고서 부분이죠. 보고서 부분이고,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폼하고 좀 비슷하죠. 폼하고 비슷한데, 배점은 좀 더 낮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고서 완성하는 부분은 5문제는 이것도 무조건 맞아야 된다. 자꾸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뭐 방법 없어요. 이 보고서는 앞에 15점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매 정보에서 제가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레이블 만드는 거네요. 이거 뭐 너무 쉽죠. 그래서 레이블은 이제 보시면 여기 레이블이라고 있죠. 요걸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보시고 적당히 입력을 하시면은 되겠죠. 여기다 이제 구매 정보라고 하라 그랬고, 지금 보니까 지금 이름부터 먼저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름은 이제 기타에 가면 있겠죠. 컨트롤 이제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LBL 제목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22 포인트. 22는 이제 홈에 가서 22 포인트로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그럼 이제 대충 여기 이 외곽선에서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이제 그 이렇게 가운데다가 제가 결과를 보고서 갖다 놓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고. 근데 그룹하는 문제 꼭 나오죠. 그룹하는 문제 꼭 나오는데 요건 또 더 쉽네요. 제품명 오름차순. 그럼 제품명이 지금 이제 내림차순 되어 있거든요. 요걸 오름차순. 구매일자도 오름차순. 요것도 오름차순. 이렇게 굉장히 쉽죠. 이런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문제는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면 뒤에 또 동일한 내용이 나오면 표시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매 일자 그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눌러주시면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가 이제 되게 좀 어렵죠. 하여튼 잘 모르면 모두에서 찾으시라 그랬죠. 근데 대충 몇 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셨으면은 얘가 어디 있는지는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식에 가보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요 밑에 있거든요. 밑에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통은 대부분의 필드는 아니오로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요건 특별하게 예로 이렇게 설정해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품명도 하나 더 있으니까 제품명도 그 밑에 있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복 내용 숨기기도 얘도 예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 바닥글이네요. 제품명 바닥글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txt 거래 건수, 그러면 얘가 되겠네요. 그죠? txt 거래 건수. 그래서 거래 건수가 표시되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역시 이제 데이터 있겠죠. 데이터에 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카운트.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합계할 때는 썸이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트. 그래서 건수를 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카운트 함수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카운트인데 이제 그 어떤 거를 카운트할 거냐. 그런데 이제 뭐 어떤 필드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txt 거래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별표로 하시면 돼요. 별표. 그래서 이제 이 가로 열고 별표. 그러니까 모두 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이건 사실 이건 필요 없거든요. 제가 아까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는 하고요. 이렇게 카운트한 다음에 별표. 가로 열고 별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조금 이제 저기 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기 건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그룹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룹별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페이지 문제. 이거 페이지 문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들 요건 여기서 독특하게 포맷을 쓰라 그랬네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txt 페이지죠. 역시 이제 컨트롤 원본이 없죠. 그래서 포맷을 쓰라 했으니까 뭐 쓰면 되죠. 뭐 포맷이라고 이렇게 포맷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가져올 때는 그 대가로로 해서 페이지라고 쓰시면 돼요. 페이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페이지라고, 이건 수식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000 이렇게 나오라 그랬네요. 000 이렇게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세 자리로 나오게 해라. 두 자리로 하면 00만 쓰시면 되고, 얘 세 자리이기 때문에 0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사실 앞에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큰 따옴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 페이지라고 나오라 그랬네요. 페이지.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페이지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큰 따옴표 닫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003 페이지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000 페이지 붙어 있게 쓴 거고요. 만약에 003 한 칸 띄고 페이지로 나오면 003 한 칸 띄고 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띄어쓰기 이 부분도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거 잘못 쓰시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신경 쓰셔갖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여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아까 잠깐 이상하다. 여기 제가 아까 여기 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큰 따옴표를 저렇게 많이 안 썼는데 얘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와 버렸죠. 이렇게요. 이거 자동으로 나와 버렸어요.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 000 앞에 큰 따옴표, 페이지 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만 쓰시면 자기가 알아서 저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거 좀 많이 나왔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 큰 따옴표는 앞하고 뒤에만 붙이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쉽죠. 예, 이거 되게 쉬워요. 예, 이거 무조건 다 맞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두 번째 너무 어려우면 네, 뭐 틀려도 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다양한 문제가 좀 출제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사원 정보 폼에서 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이제 사실은 이 레코드 원본이 사원 정보라고 하는 이 쿼리거든요. 이 사원 정보라고 하는 쿼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원 정보에 있는 쿼리를 정보를 사실은 이 폼에서 뿌려주게 되겠죠. 뿌려주게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그냥 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위에 보면은 찾기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눌러서 지금 얘가 이제 남강우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여기서 그 이 4번을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2분으로 골랐다 찾기를 눌러주면은 이 2분의 정보가 여기 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 이 관련된 내용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뿌려주려면은 얘는 사실은 이제 이 사원 정보라고 하는 이 쿼리에 그 우리가 이 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조건 뿌려주는 거죠. 이 찾기랑은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그 폼이나 보고서에 그 레코더 원본이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잠깐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바꿔주는 기능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레코드 소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우리가 이벤트 프로시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도 보면 이제 그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라라고 이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이벤트에서 여기 이벤트 이제 사실은 뭐 여기 눌러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 소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조금 안쪽으로 집어넣고요. 이제 그 얘는 이제 미.점 소스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 점. 네, 그래서 그 레코드 소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SQL 문법인데 사실은 요런 거 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큰 따옴표하고 셀렉트하고 모든 레코드 다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롬, 요거 이제 프롬 하고 어디서 어디 거로 잠깐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원 정보라고 하는 테이블, 쿼리에서 갖고 올 건데 조건이 뭐냐 이제 where라고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SQL 문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where라고 하고 그래서 그 쿼리에 있는 4번이라고 하는 뭐 소위 말하면 테이블 필드겠죠. 필드 4번이 그러면 뭐랑 같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xt 조회라고 하는 이건 이제 그 여러분 지금 작업하시는 폼에 있는 그 이제 그 잠깐 폼을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요거요. 여기에 그 번호가 이렇게 4번이 나오겠죠. 4번이 나오면 걔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뿌려줘라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대신 요거는 이제 그 조회식에서 컨트롤 연결할 때는 이제 그 숫자랑 문자랑 연결할 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4번은 사실은 숫자처럼 보이지만은 이 속성에 가보면은 얘가 문자예요, 문자.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이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 조회식에서 컨트롤 연결할 때는 반드시 그 어떤 여러분들이 꼭 그 알아두셔야 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설정하는 게 하나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작은 따옴표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이렇게 하고 이제 한 칸 띄죠. 한 칸 띄고 앰퍼샌드 여기 한 칸 떼주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앰퍼샌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 한번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다시 한번 큰 따옴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요거는 뭐 문자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고, 이제 만약 숫자라 그러면 좀 편하죠. 숫자는 이제 큰 따옴표 앰퍼센드 컨트롤명 이렇게, 그러니까 큰 따옴표 앰퍼센드 txt 조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그 4번이 이 txt 조회가 이게 4번이 문자예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그다음에 앰퍼센드, 그다음에 txt 조회, 그다음에 앰퍼센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조금, 네, 설명하기도 굉장히 조금, 예, 제가 설명하면서도 참 웃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미 레코드 소스 점 레코드 소스가 그 큰 따옴표하고 셀렉트 별표 프롬, 사원 정보 웨어,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예, 그 SQL 문이죠. SQL 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뒤에서부터는 이제 그 조회하는, 예, 그런 조회식에서 컨트롤 연결할 때 쓰는, 예, 그런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미리 보면은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골라서 눌러주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예,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요건 종류가 좀 많아요. 종류가 많아서 제가 다 맞으면 좋겠지만은 뭐 좀 어렵다 그러시면은 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점수를 쌓아 오면은 이제 이 여러분들 세 번째 이 파트에서도 그 조회 및 출력 기능이죠. 여기서도 이제 20점인데 15점 정도만 맞으시면은, 예, 그러면은, 예, 어느 정도, 네,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부분이.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맞으면 좋고, 예, 틀려도 뭐 크게 걱정은 안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처리 기능 구현이죠. 예, 처리 기능 구현이고, 이제 그 좀 쉬운 선택 쿼리 같은 거가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뭐 크로스텍 쿼리라든가, 다양한 뭐 삭제 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 좀 달라요. 앞에서 여러분이 잘하셨다 그러면 뭐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만 맞춘다라고 하셔도 되고, 근데 뭐 앞에서 좀 못했다 그러면 세 문제 정도는 맞추셔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쿼리가 좀 굉장히 많이 좀 보강이 됐어요. 이번에 문제가 바뀌면서. 예, 물론 뭐 또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쿼리가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예,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마법사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디자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다 디자인으로 나온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통 선택 컬인데요. 이거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이건 4점짜리, 나머지는 다 7점짜리예요. 예, 4점짜리는 꼭 맞춰야 된다. 이건 필요 없고. 네, 일단은 이제 제품하고 판매 내역이네요. 제품하고 판매 내역 이렇게 두 가지를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관계 표시가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쿼리 만들 때는 이제 결과물을 보고 그거에 맞게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결과물 화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명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나와야 되네요. 4번이. 그 다음에 제품 번호 해야 되니까 제품 번호 나와야 돼요. 제품 번호. 근데 제품 번호가 이제 결과물에 보면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걸 살짝, 예, 빼주시면 돼요. 이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필터하는, 예, 그 용도로만 쓸 거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4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네, 그러면 4번의 오름차 내림차순 저거 여러분들이 구분을,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R2001이니까 여기다가 조건에다가 뭐 대소문자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그냥 똑같이, 예, 대문자로 쓸게요. 그리고 요거 아무데나 클릭하면 여기 따옴표가 자동으로 붙거든요. 이거 자동으로 붙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실행이든 보기는 상관없는데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맞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됐네 하고, 이제 이름은 R 다시 조회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쉽죠. 예, 요거는 무조건 마셔야 돼요. 요건 무조건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7점짜리부터는 조금 이제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이벤트 프로시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 뭐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은 뭐 예, 양호합니다. 네. 그래서 만들기에서 똑같이 쿼리 디자인 들어가 크로스텍 쿼리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보니까 구매 지금 제품 판매 내역이 이렇게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필드명은 뭐 이렇게 다 나오게 되고 그냥 놔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결과물 보시면은 이 결과물이 이제 뭐뭐 필요한지 일단은 지금 보니까 4번이 필요하거든요. 4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품명이 나와야 되겠네요. 제품명이 일단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수량인 거 보니까 이게 판매 수량이네요. 판매 수량. 그러니까 총 판매 수량이라는 거 보니까 판매 수량하고 크로스탭이니까 하나 더, 한 번 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탭이니까 위에 보시면 크로스탭 쿼리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4번이 행머리 글이고요. 제품명이 열머리 글이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행에 4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열이라 그래야 되나? 열에 보면은 이제 그 제품명이 나와 있죠. 제품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합계네요. 합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합계로 값을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역시 합계에 여기 우리가 행머리 글로 행머리 글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꿨죠. 얘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총 그 판매 수량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매 수량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볼까요? 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네 맞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그래서 저장을 해서 이제 이름은 판매 내역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약간 보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두 문제는 기존에 2010에 하고 에서 나온 문제 유형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들기에서 역시 쿼리 디자인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구매 테이블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구매 테이블을 추가를 좀 하고요. 뭐 사실 지금 키워드는 안 켜도 상관없는데 제가 좀 여러분 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제품 번호, 단가, 구매 금액이 필요하니까 제품 번호, 단가, 구매 금액 이렇게 세 가지 그 필드가 필요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네, 요거는 요약이네요. 네,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구매 금액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평균이니까 묶는 방법을 이렇게 그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매 금액의 평균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구매 금액의 평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매 금액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구매 금액의 평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150만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하고 150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장을 해서 요거는 높은 구매 평균 높은 구매 평균 이렇게 작업. 요건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쿼리 하나 더 나왔네요. 그래서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그래서 지금 이제 부서도 필요하고 사원도 필요하고 구매도 필요하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요거 퀄이 좀 생소하시죠? 예, 이게 이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개발할 때는 이 쿼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건 부서 이름, 그 다음에 제품 번호 필요하네요. 제품 번호, 열머리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구매 수량 같아요. 네, 구매 수량이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크로스탭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행머리글, 이건 열머리글이겠죠. 네, 결과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보니까 평균으로 하려 했으니까 평균의 값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는 구매 수량, 네, 구매 수량의 평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매 수량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놓을까요? 이렇게 그냥 기존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정수만 나오게 하랬거든요. 여기는 지금 실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속성 시트에서 바꾸시면 돼요. 속성 시트에서 이 그 자릿수를 여러분들이 그 형식을 일단 뭐 표준으로 숫자나 표준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자릿수를 0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은 이렇게 그 뭐랄까 정수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특별하게 네, 뭐 이렇게 뭐 표준으로 하라는지 숫자로 하는지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표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은 부사별, 제품별 평균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약간 좀 쉬운 문제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4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이 결과 화면을 이렇게 본 다음에 그 결과 화면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4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만 꼭 맞으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이제 그 교재에 없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그런 자료들을 공유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다른 내용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